이번 시간에는 매입 매수 전표 입력, 유형, 매입 유형에 대해서 매입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날짜를 입력하고 유형을 보시면 자, 유형의 매입이 51번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자, 51번 과세는 매입 세금 계산서 10% 부가세가 있는 과세가 인정이 되는 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 51번.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실 때 52번, 그 다음에 면세 계산서를 입력하실 때 53번, 매입세액 불공제를 입력할 때 54번 입력하시고요. 수입세금 계산서가 5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전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57번에 보시면 카드 과세 매입인 경우에 57번, 그 다음에 카드 면세 영세가 있고요. 자, 면세인데 건별 그래서 계산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도 아닌 경우에 면, 건 이렇게 하고 입력합니다. 자, 현과 현면은 현금 영수증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 유형이 51번부터 62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입력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입 과세 매입 10% 부가세가 있는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10%인 예로 되어 있고 사과 관련이 있는 매입 세금 계산서인 경우에 우리가 과세 매입으로 인정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매입은 51번 과세 매입 선택해주고 자,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리고 저는 거래처를 임의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인지 먼저 보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래이니까 여기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란에서 분계를 할 때 저희가 바로 자동 분계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환경 설정에서 매입에 대해서 상품으로 되어 있으면 상품 분계가 자동으로 올 것이고요. 원재료로 되어 있으면 원재료 분계가 자동으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서 분계란에 들어갔을 때 매입에 대한 분계를 할 건데요. 자, 저는 지금 상품을 사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사왔는데 분계를 하려고 보니까 자, 분계란에서 상품인데 자, 1번 현금이면 차변에 상품 1000만원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100만원. 자, 대변에는 현금. 자, 이러한 분계가 되면서 출금 전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 외상을 선택하면 차변은 똑같은데 대변이 외상 매입금으로 자, 분계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3 혼합을 선택하면 차변은 일단 같은 분계를 띄워주면서 대변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4번 카드이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었지만 카드로 결제한 것이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분계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지급금 거래처가 카드사가 오겠죠. 자, 이렇게 자동 분계를 해준다는 뜻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계란은 분계에 도움을 줄 뿐인 것이지 분계란에서 제가 혼합을 선택해 놓고 현금 분계 하셔도 되고요. 혼합 선택해 놓고 외상 분계 하셔도 됩니다. 저 내가 필요한 분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분계란에서 2번 외상 선택해 보겠습니다. 상품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에 해당되는 분계가 들어왔죠. 자, 1번 현금 하면 상품이면서 전부 출금 전표로 되어 있고요. 3번 혼합하면 차변은 일단 알았는데 대변을 모르기 때문에 대변 분계가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대변을 완성을 해야 차대변이 일치가 되는 분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선택하면 대변에 미지급금 분계하면서 거래처는 나중에 카드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2번 외상을 선택해 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매입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세 매입으로 입력한 거래는 일단 매입 매출장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으로 이제 자, 매입을 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거래이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세로 블록이 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전자 세금 계산서에서 전자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면 자, 과세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그래서 10번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번 칸에 들어왔는지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자료 중에 제가 하나를 더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포장기라고 하는 기계를 하나 샀다면 자, 이때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죠. 그래서 고정자산 취득한 경우에 입력 방법을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 넣으시고 고정자산을 취득했어도 매입세 공제에 불공제가 아닌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과세 매입에 해당이 되겠죠. 자, 포장기라고 하는 비품을 하나 구입을 했고요. 자, 거래처는 일단 임의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전자 입력. 그리고 분계는 지금 포장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도소매업이라 제가 기계정치 하셔도 되겠지만 비품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비품 계정 처리할 것이라 외상매입금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3번 혼합을 선택해서 차변에 비품 계정 넣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고정자산을 구입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했기 때문에 일단 과세매입 자료라서 매입매출장 장부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거래는 똑같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영이 됐죠. 자, 그리고 고정자산을 샀기 때문에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부가치세 신고할 때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추가로 더 작성해야 되고요. 부속 서류로 작성을 해줘야 되고 자, 이거는 부가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서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부가치세 신고할 때는 부가치세 신고에는 세로 블록이 해보면 자, 세금 계산서 끊어서 포장기라고 하는 비품을 사왔는데 10번 칸에 가는 것이 아니라 11번 칸 고정자산 매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해서 500만원, 5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과세 매입으로 똑같이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사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과세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가지만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거래들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면서 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란에 한 번 더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자, 영세 매입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52번 영세. 자, 금액은 제가 6천만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는 임의로 입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 전자 입력으로 입력을 했고요. 자, 분계는 외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은 표시되지 않고 공급가액의 부가세 표시되지 않으면서 분계란에도 부가세 대급금 분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곱하기 0%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급가액만큼만 상품으로 분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 매입에 해당되는 금액은 매입매출장 장부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똑같은 과세 매입처럼 생겼지만 곱하기 0% 영세율이라서 세액난이 없을 뿐이지 세금 계산서는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같이 들어와야 되고요.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는 표시되지 않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 금액은 제가 지금 6천만 원을 입력을 했는데 그 금액이 10번 칸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으로 10번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영세율로 매입을 하면서 영세율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서, 자, 여기에 공급가액은 있지만 부가세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액란에 7천만 원으로 표시되고 세액란은 부가세가 반영되지 않은 0%의 부가세가 0원인 그러한 금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면세 매입 계산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계산서 지금 실무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 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이라서 교육이 면세업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받고 실무 교육을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계산서를 나한테 발급을 해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면세 매입인 경우에 면세 매입 53번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3번 면세 매입. 자, 공급가액에 부가세는 해당 사항이 없죠. 면제가 된 것이라서 부가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자, 공급가액에 부가세는 없지만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 자, 그리고 전자로 계산서가 발급이 됐으면 전자 입력할 텐데요. 수기로 발급된 것이라 그냥 빈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혼합 선택해서 차변에 교육 훈련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을 할 것이고요. 물론 거래처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세 매입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입 매출장 장부에는 자, 교육을 해서 면세로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계산서이기 때문에 계산서 합계표에 작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전자외로 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수기로 발급이 된 것이고 전자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외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새로 불러오기 해보면, 자, 여기 가시면 면세는 매입세액 부분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번과 10번부터 16번 사이가 10번부터 16번 요 사이가 매입세, 그래서 17번까지가 매입에 해당되는 내역이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는 계산서 부분은, 그러니까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매출할 때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여기에는 면세에 해당되는 계산서 부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과표키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표키 안에 가시면 여기에 계산서 수취금액이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서 발급 수취금액 매출이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84번 칸에 들어와 있었고요. 지금 면세 매입으로 계산서를 받은 금액은 계산서 받은 금액만 여기 계산서 수취금액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 명세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세 매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입 중에서 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불공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4번이 불공 매입인데, 자, 불공 매입은 의미를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인 경우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비용과 관련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영업용은 제외하고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매입.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그런데 영업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입, 유지, 임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1000cc 이하의 구미차는 제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영업부에서 쓰면 다 영업용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업부에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영업용이라고 함은 자, 운수업처럼 승용차 자체가 영업활동의 대상이 될 때, 자, 그러니까 택시 운수업 같은 경우는 택시라고 하는 승용차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영업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형태의 다른 업종들은 운수업을 하지 않는 한 영업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자동차 중고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학원 이런 경우들만 승용차 자체가 영업 활동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입 뭐 현대 자동차로부터 차를 샀다, 승용차를 샀다, 또는 기름값, 유류대 또는 차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 또는 승용차를 렌트했거나 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매입세 불공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렌트카를 많이 쓰시는데요. 장기로 많이 활용하시는데, 자, 렌트카 같은 경우에 임차 비용들이 모두 다 불공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불공제 중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그래서 저희가 매입세액 중에 세금계산서 중에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것들은 다 과세 매입이 되는데요. 접대비와 관련된 선물을 구입했거나 거래처에 전달이 되는 어떤 형태가 있었다면, 금품, 물품이 제공이 됐다면,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받은 경우에는 다 불공제인데요. 저희가 명절 때 선물 많이 전달하는데, 명절 선물 구입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접대비와 관련돼서 매입세 불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세와 관련된 것,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업자 등록하기 전 상태에 20일 그 이전에 한 경우에 다 매입세 불공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자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물 세트를 구입을 했다. 그리고 거래처 주려고 선물 세트를 구입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불공 매입을 선택을 하시면 불공제 사유 팝업창이 조회가 됩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사유들별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접대비 9번 선택해서 9번 선택 클릭하시고 선택 해주시고, 선물 300만원에 부가세 30만원에 해당되는 만큼을 구입을 했고요. 자, 저는 거래처는 등록을 되어 있는 거래처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개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자, 분개는 예를 들어서 외상이다. 자, 그런 경우에는 혼합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변에 미지급금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합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자동 표시됐지만 접대비로 고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가 인정이 안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회계 처리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다 합쳐진 330만 원이 그대로 접대비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330만 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공제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이 지금 저한테 물건을 팔 때는 과세 매출로 팔았겠죠.
상대방 물건을 파는 뭐 여기는 한국유통인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세 매출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사가지고 온 내가 매입을 한 내가 내역을 살펴봤더니 상품을 샀거나 아니면 복리후생비나 소모품 이렇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쓴 것이 아니라 접대성으로 썼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돼서 자, 이런 경우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라서 이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할 수가 없고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자, 지금 저희가 접대비로 했기 때문에 접대비에 포함이 된 것이고요. 자, 만약에 차량 유지비였다면 차량 유지비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죠. 또 차를 구입했다면 차량 운반구 값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공제인 경우에는 사유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가세는 대급금 표시하지 않고 원가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분계까지 했으면 자, 그 다음에 매입 매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장 들어가서 보면 한국유통 지금 공급가액 선물 구입한 내역이 불공제로 해서 접대비로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 매입이기 때문에 세로 블록이 해보시면 매입 세금 계산서 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와 있죠. 자,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하는 서류를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여기다가 표시해서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불공제 사유를 다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된 사유별로 집계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볼 텐데요. 부가세 신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330만원 구매한 금액은 두 군데 가는데요. 잘 보시면 일반 매입란에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래라서 과세는 아니지만 불공이지만 일단 공급가액과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일반 매입으로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수치분으로 먼저 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다시 한번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항목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10번 지금 10번 칸에 일반 매입으로 매입세금 계산서를 처리했는데 15번 칸에 총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반영한 다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차감계 17번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매입세액 계산할 때 일단 세금 계산서는 받은 것이라 세금 계산서 매입 일반 매입으로 먼저 반영을 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입세액 인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항목을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넣어서 자, 결과적으로 보면 뺐기 때문에 매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차감을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입세액을 인정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이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니라 불공제 표시를 해서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고 나는 매입세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거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구분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한 만큼 매입을 인정 못했으니까 매출에서 매입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만큼은 매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접대비 처리를 했는데요. 접대비가 아니라 차를 구입했다거나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으로 간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였고요. 자, 다음으로 수입.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는 자, 원래 수입이라고 하는 절차는 자, 물품 대금을 먼저 선지급하거나 후지급하거나 어쨌든 물품 대금은 국외에 있는 거래처에 송금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수입은 물품이 이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
세관장이 부과하는 매입세금 계산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공급가액은 회계 처리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금 계산서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서